실질적인 주술계의 핵심 전력으로 여겨지며 특급 주령과도 겨뤄볼 수 있는 1급 주술사 쿠사카베. 쿠사카베는 특이하게도 생득술식을 타고나지 못했지만 폭넓은 이론 지식과 경험을 기반 삼아 기초적인 주력 조작 및 검술만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다른 동료 술사들이 당연하다는 듯 1급 최강이라고 꼽았던 쿠사카베는 과연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쿠사카베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쿠사카베 아츠야. 소속 주술고전 2학년 담임. 술식 미보유. 등급 1급. 쿠사카베는 고슴도치 같은 뾰족한 갈색 머리에 검은색 동공과 날카로운 눈매를 지녔고 마치 일본 만화에서 나오는 셀러리맨이나 탐정처럼 정장에 갈색 트렌치코트를 즐겨 입습니다. 검술이 주 전투법이라 일본도를 소지하고 다니며 특유의 나른하고 무심한 표정과 함께 은근슬쩍 게으름 피우고 싶어하는 행실이 특징입니다. 단순 주술고전 소속 술사가 아니라 한 학년의 담임이라는 설정과 폭넓은 이론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서인지 작품에서 벌어지는 각종 현상이나 설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을 담당하는 포지션을 맡습니다. 이 외에도 순수 피지컬만큼은 일품인 이타도리를 상대로 채술 대련이 성립한다는 것부터 정말 딱 술식만 보유하지 못했을 뿐 여러 면에서 뛰어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쿠사카베에겐 여동생과 여동생의 아들인 어린 조카가 있었는데 모종의 일로 조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의 충격으로 여동생은 폐인이 되어버렸고 쿠사카베는 야가 학장을 찾아갑니다. 야가 학장은 죽은 조카 타케루의 영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주해를 만들더니 쿠사카베에게 소개해주면서 타케루의 정보 일부를 지닌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쿠사카베의 여동생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타케루의 생전 버릇을 알아본 여동생의 눈엔 생기가 돌아왔고 이날 쿠사카베는 야가 학장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쿠사카베는 시부야 사변편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판다와 함께 장막 외부에서 정세를 살폈는데 박터지게 싸우고 사망자까지 속출하는 다른 대기조와는 다르게 장막 안에 특급 주령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더니 인간인 구출을 핑계로 적당히 어슬렁거리며 역 주변에서 농땡이를 피웁니다. 그렇게 몸을 사려가며 움직였지만 스쿠나와 조고의 싸움에 말려들게 되면서 절대절명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쿠사카베는 자신의 앞을 막았던 게토 일파를 순식간에 정리하고 도망치려 했는데 갑자기 스쿠나가 접근해 오더니 신호를 줄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스쿠나의 신호와 동시에 필사적으로 도주하면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았는데 이때 쿠사카베는 이타도리의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이 됩니다. 상황을 예상한 켄자쿠가 마이토의 술식을 회수하기 위해 이타도리 측으로 접근하자 이타도리와 다른 학생들이 저항합니다. 켄자쿠가 마이토의 껍데기로 소용돌이를 사용해 이와에게 발사하려 한 순간 쿠사카베가 뛰쳐나와 켄자쿠의 소용돌이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우라우메가 참전하면서 빙응주법에 저항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채 무력화됩니다. 쿠사카베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때 치쿠모의 난입으로 우라우메와 켄자쿠가 퇴각하면서 목숨을 건집니다. 사메레우가 벌어지기 직전 고조의 봉인을 빌미로 썩어빠진 주술계 상층부가 날뛰게 됩니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이타도리를 숙청하고자 했고 완전 자립형 주해를 만드는 야가의 술식을 위험하다 여겨 야가를 깨어내기 위해 판다를 구속합니다. 야가는 가쿠간지 학장에게 살해당했고 그 사이 쿠사카베는 이전에 입었던 여동생의 은혜를 야가의 아들이나 다름없는 판다를 구출함으로 갚습니다. 이후 묘사된 장면은 없었지만 쿠사카베가 상층부의 만행을 직접 겪게 되면서 이 시기에 이타도리 일행에게 붙기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동안 등장이 없다가 고조와 스쿠나의 결전을 앞뒀을 때 치쿠모의 기록을 참고한 영혼 바꾸기를 통해 이타도리에게 채술 단련과 주력 조작 그리고 간이 영역을 전수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를 관전하면서 결계를 닿지 않는 영역에 대한 설명, 고조의 타격 원리 등 각종 설명과 해설력을 담당합니다. 최대 출력의 허십자를 보고 이 싸움은 고조의 승리라는 대형 플래그와 함께 고조가 스쿠나에게 패배해 사망하면서 독자들에게 최악의 반전 주원사라는 이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고전 측은 이미 고조의 패배를 전제로 여러 작전을 세웠음이 밝혀지는데 히구루마의 주복 사사로 스쿠나의 술식을 몰수한 타이밍에 곧바로 스쿠나 레이드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히구루마 본인조차 몰랐던 조건 때문에 스쿠나의 주구인 신무에만이 몰수되면서 사이좋게 스쿠나의 참격을 막게 됩니다. 다행히 쿠사카베는 간이 영역으로 피해를 줄였고 스쿠나가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히구루마에게만 관심을 두자 조용히 전선에서 물러나 다음 작전을 세웁니다. 오코츠가 스쿠나와의 전투 중 위험에 처했을 때 오코츠가 영역의 결계를 해제하는 순간을 신호삼아 마키를 진입시키려는 계획을 돕습니다. 덕분에 스쿠나의 심장을 찌른다는 확실한 유효타를 입혔지만 마키가 흑섬에 피격당하고 이노마저 쓰러지자 쿠사카베는 여기까지 온 이상 하는 수밖에 없다며 단신으로 스쿠나를 상대합니다. 전투 개시와 동시에 간이 영역을 전개해 스쿠나의 참격을 모조리 쳐내고 영역 범위를 스쿠나의 배후까지 넓혀 반응조차 불가능한 속도의 연격을 가합니다. 도중 쿠사카베의 검이 부러지자 주력으로 칼날을 연성한 뒤 직전에 부상당했던 심장 부근을 노렸지만 노림수를 간파한 스쿠나에게 가로막히면서 가슴에 X자 참격을 맞고 쓰러집니다. 이후 우이우이가 쓰러져 있는 쿠사카베를 이송하려다 스쿠나에게 포착당하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미겔이 등장해 우이우이를 구하면서 함께 구출됩니다. 생득술식은 술사가 보유한 가장 확실한 무기이자 술식에 따라 전투 스타일이 결정되는 만큼 주술사의 재능에서 8할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쿠사카베는 술식 없이 무려 1급을 달성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른 인물들의 사례로 설명하자면 버드 스트라이크로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메이메이는 한때 자신의 술식이 쓸모없다고 생각해 신체 강화와 체술만을 수련했으나 결국 2급에서 한계를 맞이했었습니다. 또한 백기야행에서 수많은 주령을 때려잡았던 토도 역시 특급 주령을 상대론 술식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쿠사카베가 1급에 올랐다는 건 오직 주력 운용과 체술만으로 특급 주령을 상대할 수 있는 강자임을 증명합니다. 술사의 강함은 대부분 술식의 위력으로 결정되는 만큼 술식을 보유하지 못한 쿠사카베의 일격은 아무래도 동급 술사 대비 위력이 확실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쿠사카베는 검술의 달인인데다 풍부한 주술 지식과 경험에 기반을 둔 분석 및 판단력, 그리고 적재적소의 응용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쿠사카베는 주술고전에서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으며 고조와 스쿠나의 싸움에서 해설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그의 풍부한 이론 지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1급 최강자에 대한 문답에서 나나미와 메이메이가 이구동성으로 쿠사카베를 꼽았고 그가 패배한다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는 답을 통해 쿠사카베가 얼마나 노련한 술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술식을 보유하지 못한 쿠사카베는 자신만의 카드를 만들기 위해 간이 영역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넓은 영역 범위를 갖게 되었고 그 안에 자신만의 프로그램도 끼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사카베의 검술, 거합서걸과 발도가 간이 영역에 짜둔 프로그램을 등에 업게 되면서 범위 내의 적과 투사체 등의 전자동 연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술의 대가인데다 술식 없이 1급 상위인 자가 무려 척수 반사의 속도로 덮치는 것이므로 어지간한 자는 이 맹공을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쿠사카베는 농월이라는 기술을 통해 혹시나 검이 부러지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이전에 다뤘던 제닌 마키의 아버지 오우기처럼 주력으로 구성된 칼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급) 술사로서 등장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큰 활약을 보여주진 않았던 쿠사카베. 그런 쿠사카베가 스쿠나 레이드에 참전했을 때 작가도 그에 대한 묘사가 부족했음을 인지했는지 급하게나마 과거 회상을 통해 그럴싸하게 포장해줬습니다. 하지만 스쿠나를 상대론 시간 끌기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잘 싸우면서 시부야 사변에선 농땡이를 피웠다는 점 때문인지 썩 좋은 평가를 받진 못하고 있는 아쉬운 인물입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주술계의 핵심 전력으로 여겨지며 특급 주령과도 겨뤄볼 수 있는 1급 주술사 메이메이. 그녀는 고조와 게토의 주술고전 1년 선배이자 오랜 기간 주술사 생활을 해왔는데요. 졸업 후에도 주술고전 소속이긴 하지만 항상 단독으로 행동하는 프리랜서 성향이 짙고 주술 규정 위반 고객들을 상대로 투기장을 여는 등 보수적인 주술계와 줄타기를 하며 자유분방한 행적을 보여주는데요. 과연 그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회전 이야기 메이메이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통칭 메이메이, 키 172cm, 소속 주술고전, 술식 흑조 조술, 등급 1급. 메이메이는 약한 푸른빛이 도는 밝은 은색의 장발을 한 여성입니다. 주술고전 학생일 땐 앞머리를 좌우로 늘어뜨리고 포니테일로 묶은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으나 현재는 뒤에서 따은 머리를 앞으로 쏟아내리는 독특한 스타일을 하고 다닙니다. 옅은 라일락색 눈동자를 갖고 있으며 차분하면서도 냉소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큰 신장 대비 가느다란 체형의 슬렌더형 미인이지만 혹독하게 체수를 단련했던 과거 때문인지 실전 압축형 근육질 몸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거대한 양손 도끼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면서 적진을 누비는 육탄전을 즐겨합니다. 메이메이는 매순간 이득을 계산할 정도로 돈을 밝히는 수전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임무를 통한 보수뿐 아니라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투기장을 열거나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허영심이나 돈에 대한 갈망보다는 저금이라는 행위 자체를 일종의 게임처럼 즐기고 있다고 하며 현재 저축액은 500억엔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메이메이가 짐꾼처럼 데리고 다니는 우이우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동생인데 특정 좌표로의 순간이동 술식을 보유하고 있고 신음류 간이 영역도 사용할 수 있어 영역 대책과 긴급 대피용으로 함께 행동합니다. 메이메이는 회옥 옥절편에서 우타이메와 2인 1조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등장합니다. 주령의 결계 내부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중 결계 구조가 계속 뒤바뀌지만 규칙성은 없음을 파악해 각자 양쪽으로 달려서 결계 구성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게 만들어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령은 결계 구조뿐 아니라 결계 내부의 시간축을 비틀었기 때문에 외부에선 시간이 이틀이나 흘렀다고 하며 지원을 오게 된 고조가 외부에서 주령의 결계를 부수면서 구출됩니다. 메이메이는 이때도 돈을 밝혔는지 무사히 임무를 마치면 승급 추천을 해달라는 우타이메에게 저축은 얼마나 있는지 슬며시 물어봤고 실제 노동 시간이 이틀이나 된 것에 대해 추가 노동 수당을 받아내야겠다고 합니다. 본편 시점으로부터 1년 전 과거를 다루는 주술회전 0 백귀 야행편에서는 극장판에서 메이메이의 분량이 추가되었습니다. 개토의 백귀 야행이 시작되자 커다란 양손 도끼를 휘두르며 무수한 주령들을 거침없이 학살했는데 주령 50마리 사냥이라는 계약으로 고용된 듯하며 기왕 일한 거 보너스 수당까지 챙겨야겠다며 의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편 이후부터는 주술고전 자매학교 교류회에서 등장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펼쳐지는 학생들의 활약상을 보기 위해 메이메이가 까마귀를 통해 교류전을 송출합니다. 가쿠간지 학장이 이타도리의 살해를 위해 사전에 메이메이와 거래를 했는지 중간에 이타도리의 화면 송출이 끊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조에게서 다 까놓고 누구 편이냐는 질문을 받자 자신은 언제나 돈의 편일 뿐이라는 중립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메이메이는 마키의 활약을 보며 순수하게 감탄하기도 했고 교류회가 끝난 이후 고조로부터 1천만엔의 송금을 확인하더니 토도 아오이와 함께 학장을 찾아가 마키, 판다, 메구미, 노바라, 이타도리를 1급 주술사로 추천합니다. 시부야 사변편에서는 메이지 신궁역 앞에 시부야와 동일한 장막이 펼쳐져 백업을 위해 이타도리 우이우이와 함께 움직입니다. 보조 감독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전해 듣고 까마귀를 통해 구체적인 장막 구조를 파악합니다. 이타도리와 함께 지하 5층으로 향하던 중 헤드폰 형태의 메카마루 분신에게 고조가 봉인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메이메이와 이타도리 쪽으로 주저사들이 다가오자 메이메이는 이타도리가 빠져나갈 틈을 만들기 위해 주저사를 상대하게 되고 이타도리는 고조의 봉인을 전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메이메이는 주저사를 오직 채술만으로 압도하고 고조에게 빚을 지게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수익이 될지 기대된다며 선로를 따라 시부야 역으로 이동하던 중 켄자쿠에게 몸을 빼앗긴 게토와 조우합니다. 메이메이는 태어난 척 연기하며 고조와 게토가 한패였을 가능성도 떠올렸지만 눈앞의 게토는 외관을 흉내낸 가짜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켄자쿠가 주령조수를 사용하자 메이메이는 자신의 추측에 살짝 혼란이 왔지만 곧바로 특급 주령 포창신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포창신은 전투 개시 직후 영역을 전개합니다. 메이메이는 영역의 필중 효과 때문에 회피할 틈도 없이 관에 갇힌 채 묘비로 매장됩니다. 다행히 도끼로 묘비를 베어 가르며 빠져나왔지만 영역의 필중 효과 때문에 메이메이는 계속해서 관에 갇히게 되었고
몇 번이고 묘비를 부수고 빠져나올 순 없기 때문에 침착하게 포창신의 술식을 분석합니다. 포창신의 술식 과정을 파악하면서 우이우이가 아니라 자신만 갇히는 것을 보자 주력이 가장 강한 한 명만이 표적이 된다는 점을 눈치챕니다. 메이메이는 우이우이에게 주력을 해방하게 하고 자신의 주력은 최대한 억제해 포창신의 술식 대상을 우이우이에게로 돌립니다. 우이우이는 묘비를 부수고 나올 수 없어 간이 영역으로 술식을 버티게 하고 메이메이가 그 사이에 포창신에게 접근해 도끼와 버드 스트라이크로 처치합니다. 메이메이는 포창신과의 전투를 마치고 이제부터가 본경기라는 듯 수많은 까마귀를 거느리며 게토 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전투 장면이 생략된 채 메이메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일본의 주식과 도쿄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엔화까지 환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후에 자신의 공격은 켄자쿠와 스쿠나 수준에선 유격당한다는 독백을 통해 당시 켄자쿠에게 수많은 까마귀를 날렸지만 모조리 요격당하자 승산이 없음을 직감하고 우이우이의 술식으로 신속하게 이탈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일본의 재산을 모조리 정리하면서 일련의 사건에 손을 떼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였으나 사멸회의에서 주술고전 측과 협력 중임이 밝혀집니다. 니시미야의 말에 따르면 우이우이의 협력으로 콜로니 간 연락을 위해 100포인트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졌고 자매학교 교류회 때 마키를 눈여겨봤어서 그런지 시부야 사변 이후에 개인적으로 마키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고조의 봉인이 풀린 후부턴 아예 고전 측에서 직접 등장해 뒷세계 투기장 사이트에서 고조와 스쿠나의 결투 배팅으로 크게 한탕하게 됐다며 까마귀를 통해 전투를 중계할 수 있어 자신의 술식에 이 정도로 감사한 날은 없었다고 기뻐합니다. 고조가 스쿠나에게 패배한 이후에도 스쿠나에게 까마귀를 날려 이타도리와 히구루마의 진입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우이우이를 통해 고조의 시체와 부상자를 옮기는 식으로 틈틈이 주술고전 측을 서포트하는 걸 보면 돈은 벌만큼 벌었지만 세상이 망하면 기껏 벌은 의미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주술고전 측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건지 떠나지 않고 주술고전 측에 협력하는 듯 합니다. 과거의 메이메이는 자신의 술식이 직접적인 전투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자신의 술식을 연마하기보단 주력을 통한 신체 강화와 큰 양손도끼를 휘두르는 채술에 올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술식 없이도 2급 이하 정도의 상대는 학살이 가능한 6탄전 능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주력 운용만으론 한계가 찾아오게 되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신의 술식과 다시 마주보면서 신기술 개발과 함께 1급 술사로 도약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든 선배든 약하다고 생각되면 존중이나 대우를 하지 않는 고조가 지금보다도 한창 거만했던 과거에 메이시라고 부르고 존댓말도 사용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강자로 여겼습니다. 이 외에도 특급 주령의 필중 효과에 당하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술식을 분석하는 모습이나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판단되면 오기를 부리지 않고 즉시 전투에서 이탈하는 판단력, 결계술과 영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 등 학생들과는 결이 다른 고참 주술사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메이메이는 여러 마리의 까마귀를 동시에 조종할 수 있는 흑조 조수를 사용합니다. 조종한 까마귀들의 시각을 공유할 수 있어 수색 정찰이나 감시 혹은 원격 정세 파악 등 폭넓은 응용이 가능한 술식입니다. 다만 동물의 주력은 매우 미약해서 술식을 전투에 활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메이메이는 조종하는 까마귀의 목숨을 버린다는 가장 강력한 속박을 부여합니다. 이 속박으로 까마귀의 주력 제한을 없애고 상대에게 돌진하게 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특급 주령을 단 한 방에 보내버릴 정도로 살벌한 위력을 갖고 있어 작중에서 이 기술을 막아낸 이는 고조 외엔 없다고 하며 켄자쿠와 스쿠나 모두 한 번 맞아보고 맷집으로 버티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직격을 피하고자 까마귀를 유격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아 세계관 최강자급을 쓰러뜨릴 위력까진 아니겠지만 맞추기만 하면 확실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술인 듯 합니다. 기본적으론 주인공 측의 아군이긴 하지만 정의 같은 대의 명분을 중시하기보단 보수와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닌 메이메이.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 중계가 끝난 후에도 스쿠나에게 접근할 틈을 만들어준다든지 우이우이를 통해 시체 운반을 하는 등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언제나 자유분방하고 예측 불허한 행적이 뻔하지 않아서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술회전 주술사의 등급은 임무의 성공을 위해 동급 주령을 상대로 100% 승리를 거둘 수 있게끔 주령보다 한 등급 위의 강함으로 선정됩니다. 실질적인 주술계의 핵심 전력으로 여겨지며 특급 주령과도 겨뤄볼 수 있는 1급 주술사에 속해 있는 토도 아오이. 그는 주술고전 학생임에도 1급으로 활동 중이며 주인공 이타도리의 핵심 기술인 흑섬을 전수해 주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회전 이야기 토도 아오이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8세, 키 191cm, 본명 토도 아오이, 등급 1급, 술식 불이유희. 토도는 흑발에 똥머리처럼 묶은 머리를 했고 왼쪽 눈에 세로 형태의 큰 흉터가 있습니다. 근육질 체형을 지닌 타 인물들보다 훨씬 우락부락한 역삼각형의 근육질 체형입니다. 평상시엔 보라색 반팔 위에 교복 재킷을 입고 다니지만 전투 전에 옷을 벗거나 전투 중 옷이 찢어지는 상황이 많아 근육계의 클리셰상 상반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의는 움직이기 편한 도복 바지를 입으며 털이나 땀 냄새 같은 부분에서 상당한 관리를 기울여서 토도에게선 항상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주술고전 학생 모두 토도를 강자로 인정하지만 아기는 아니지만 워낙 독특한 인간성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에게서 미움을 받고 있으며 될 수 있으면 토도와 엮이고 싶지 않다며 피하곤 합니다. 스승인 츠쿠모 유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사람의 성적 취향을 알면 그 사람의 된데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독특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면인 남성과 마주하게 되면 항상 상대의 이성 취향을 물어봅니다. 이타도리처럼 자신과 이성 취향이 같다면 베스트고 나름 친구라고 인정한 사람에겐 호쾌하고 엄청난 아량을 베풀지만 상대방의 여자 취향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자신과 안 맞는다면 학장이고 뭐고 막대하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피곤한 인간상을 지녔습니다. 교류의 사전회의에서 학장을 따라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후시구로와 노바라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학년들이 과연 오코츠 유타의 대타로 걸맞은지 확인하겠다며 싸움을 거는데 후시구로에게 여자의 취향을 물었다가 취향 같은 건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토도는 따분한 취향이라며 혼자 배신감을 느끼더니 눈물을 흘리며 갑자기 레리어트를 날립니다. 이후 후시구로도 진지하게 전투에 임하려 하자 이누마키 토게와 판다가 중재하면서 상황이 종료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교류의 단체전이 시작되고 토도는 작전을 무시하고 혼자 뛰쳐나가 이타도리와 대면합니다. 이타도리에게도 이름과 여자의 취향을 물었는데 키가 크고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는 자신의 취향과 똑같은 대답을 하자 이타도리에게 내적 친밀감이 생겼는지 망상을 통해 이타도리와의 추억이 있다는 거짓 기억을 만들고 이타도리를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여깁니다. 그러더니 이타도리에게 달려드는 하고들을 막고 다시 이타도리와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토도는 이타도리와 잠시 붙어본 것만으로 이타도리의 천부적인 재능과 센스에 감탄했지만 미숙한 점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당시 이타도리의 특징이었던 타격 이후 주력 지연 타격의 원인을 설명해주면서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는 등 여러모로 이타도리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선 특급 주령인 하나미가 날뛰고 있었고 하나미를 상대하던 후시구로와 마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타도리와 함께 등장해 교대합니다. 토도는 이타도리에게 흑섬 발현 조건에 대해 알려주면서 이타도리가 흑섬을 성공할 때까지 자신은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주인공답게 이타도리가 곧바로 흑섬을 발현하자 축하해주면서 이타도리의 호칭을 브라더로 바꿉니다. 이후 토도도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가하면서 엄청난 내구를 가진 하나미에게 유효타를 낼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미가 비장의 수인 영역을 전개할 뻔했지만 다행히 고조 사토루가 난입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교류회가 야구 시합으로 변경되면서 토도는 타자로 등장했는데 마키가 고의로 토도의 얼굴에 데드볼을 던져 공을 맞고 쓰러지는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이후 1급 주술사 메이메이와 함께 이타도리를 1급 주술사로 추천합니다. 시부야 사변에서는 마이토에 의해 마음이 꺾이고 위기에 처해 있던 이타도리를 구출하고 이타도리가 다시 일어서게끔 다그치면서 등장합니다. 토도는 이타도리와 함께 전투에 임하면서 마이토와 치열한 접전을 벌입니다. 도중 마이토가 영역을 전개하려 하자 토도는 영역 대항책인 신음류 간이 영역을 전개했지만 마이토의 0.2초 영역 전개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왼손을 피격당하고 스스로 왼손을 절단합니다. 직후 마이토는 토도의 복부에 흑섬을 가했지만 토도가 남은 주력을 복부에 집중시켜서 버텨냅니다. 하지만 단지 그뿐이었고 마이토는 그대로 토도를 끝장내려 했는데 떨어져 있는 토도의 로켓의 사진을 보고 잠시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 순간 토도는 곧바로 마이토의 손으로 손뼉을 쳐 술식을 발동해 이타도리와 위치를 교체합니다. 이타도리는 곧바로 마이토에게 유효타를 가했지만 마이토는 마침내 영혼의 본질을 깨달았다며 편살지경체의 모습으로 각성합니다. 그래도 이전에 누적된 데미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서 마이토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이타도리 역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소모된 상태로 처절한 격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리타이어한 줄 알았던 토도가 등장하더니 마이토에게 말을 걸며 시선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어서 박수란 영혼의 갈채라는 명대사와 함께 잘린 팔과 손으로 박수를 칩니다. 이는 토도의 블러핑이었지만 마이토의 입장에선 술식 발동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고 결국 토도의 심리전에 넘어가면서 마이토는 위치가 전환될 것을 예상해 반대편으로 공격을 내지릅니다. 이타도리는 토도가 만들어준 이 틈을 놓치지 않았고 마이토에게 공격을 적중시키면서 승리합니다. 단 4명만이 존재하는 특급을 제외하면 주술계를 이끄는 실질적인 핵심층은 1급 주술사입니다. 토도 역시 특급을 제외하면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1급 주술사인 만큼 그의 강함은 이미 작중 강자들에게 수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주술사의 강함을 좌우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보유한 술식의 성능 및 위력이 핵심인데요. 애니메이션 추가 장면에선 백기야행 당시 토도는 1급 주령 여럿을 오직 채술만으로 때려잡았고 특급 주령도 단독 격파에 성공했다는 전적이 있습니다. 이후 서술하겠지만 주력과는 별개로 토도의 술식엔 직접적인 공격 능력은 없다는 특성상 특급 주령도 순수하게 때려 패서 잡았다는 것이라 근육질 거구에서 나오는 막강한 위력은 물론 외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유연성과 스피드까지 보유해 순수 신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1급에 준하는 강력함을 보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도가 사용하는 술식은 부리유희입니다. 본인은 발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로 부기우기라고 부르는데요. 술식을 통한 직접적인 공격 능력이 아예 없고 손뼉을 마주치는 사전 동작 이후 술식범위 내에 존재하는 두 지정 대상의 위치를 바꾼다는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인 효과입니다. 위치를 변경하는 대상은 자신, 적, 아군, 그 외 대상 등 토도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는 방식이며 손뼉을 친 뒤 술식의 발동 여부 결정권은 토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는 술식이 발동할지 페이크일지 예상해야 하고 누가 누구랑 어떻게 위치가 바뀔지까지 짧은 시간에 고려해야 하는 점이 너무 많아서 전투 중 심리전 우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술식의 위치 변경이 상대의 상황 인지 속도보다 빨라서 상대는 거리감과 방향 감각을 토도에게 농락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특급 주령인 하나미는 토도와 이타도리의 연계를 쉽사리 극복하지 못했고 사전에 토도의 술식 정보를 알고 있던 마이토 역시 알고 있어도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울 줄이야 라고 감탄할 정도로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지능입니다. 작중에선 소요시간 언급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빠른 토도의 두뇌 회전을 강조했는데요. 아무래도 술식의 기반이 되는 공간 지각 능력과 술식 발동 직후의 상황 설계 및 예측을 위해선 고도의 지능과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토도는 전투 도중에 하나미의 술식을 파악했고 손이 잘린 후에도 술식 발동이 가능하다는 블러핑으로 마이토에게 심리전을 걸어 승기를 휘어잡았습니다. 능력물의 특성상 파워 인플레가 진행되면서 영역 전개 사용자도 늘어나 나나미같이 영역에 대항할 수 없는 인물들의 한계나 안타깝게도 평가절하를 당하는 인물들과는 달리 토도는 츠쿠모 유키에게서 영역 대항 수단인 신음류 간이 영역을 전수받았습니다. 영역 전개 사용자와의 승패 여부를 떠나 어쨌든 영역에 대항 가능한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평가에 대한 나름의 경쟁력이 있는 셈입니다. 마이페이스에다가 다소 괴팍한 행실 때문에 호감은 갖기 어려워도 그만큼 존재감은 확실했던 토도. 애니메이션 감독과 시리즈 구성 담당자의 최애캐라서 근육 작화나 각종 연출에서 특혜를 받기도 했는데요. 술식의 위력이 대단하거나 화려하지도 않고 단순한 능력이지만 그렇기에 더 까다롭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전술식으로 잘린 손을 복구해도 남은 손이 무의전변에 당해버렸기 때문에 술식 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후에 복귀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술회전의 주술사의 등급은 임무의 성공을 위해 동급 주령을 상대로 100% 승리를 거둘 수 있게끔 주령보다 한 등급 위의 강함으로 선정됩니다. 실질적인 주술계의 핵심 전력으로 여겨지며 특급 주령과도 겨뤄볼 수 있는 1급 주술사에 속해 있는 나나미 켄토. 그는 자타공인 최강의 주술사인 고조 사토루의 신뢰를 받고 있고 주인공 이타도리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준 인물인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회전 이야기 나나미 켄토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향년 28세, 키 184cm, 본명 나나미 켄토, 등급 1급, 술식, 시팩주법. 나나미는 리젠트 스타일의 금발을 지녔고 펀치랑 키와 다부진 근육질 몸매를 지녔습니다. 주로 정장 차림으로 흰색 블레이저에 녹색 얼룩무늬 넥타이를 메고 안에 보라색 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안경다리가 없는 특이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데 주령은 누군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걸 깨달으면 달려드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눈매가 날카로워서 인상이 썩 좋지 않기도 하고 시선 처리를 위해 착용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나나미는 주술고전을 졸업했지만 주술사가 타서 그만두고 셀러리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일반적인 노동도 다는 것을 깨닫고 어차피 둘 다 똑같이 다면 차라리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셀러리맨을 그만두고 주술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나미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실리주의 성향을 갖고 있고 스스로 감정 표현이 적은 냉혈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이토에게 당한 개조인간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고 이지치가 시게모에 의해 치명상을 입었을 땐 학창시절 동기였던 하이바라를 떠올리며 분노했습니다. 시게모를 제압했을 땐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떻게든 분노를 억누르며 동료의 숫자와 배치는 이라는 질문만 반복하는 모습을 통해 본인은 부정하지만 인정이 많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나미는 본편 시점 12년 전 주술고전 1학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고조와 게토가 맡은 텐겐의 성장체 임무를 백업하기 위해 하이바라 공항을 지키며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나나미는 2급 주령 토벌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사실은 특급 주령 임무였음이 밝혀집니다.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임무였기 때문에 임무 도중 함께 참가했던 하이바라가 사망하면서 나나미는 상반신만 남은 하이바라의 시체를 회수합니다. 이때 나나미는 고이든 아니든 임무 내용을 잘못 전달한 상부에 대해 분노와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편에서 백기야행 편의 추가적인 묘사가 나오면서 나나미도 백기야행을 막기 위해 등장합니다. 무참히 당하는 주술사들 사이에서 등장해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수많은 주령들을 상대하면서 무려 4연속으로 흑섬을 발동시키는 등 짧지만 파격적인 인상을 남기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나나미는 영화관에서 머리가 뒤틀려 죽은 3명의 학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고조의 추천으로 이타도리와 함께 조사하게 되었고 이타도리가 요시노 준페이를 감시하는 사이 나나미는 사건의 주범인 마히토를 찾아내 싸움을 시작합니다. 마히토의 신체 특성과 술식 때문에 밀리는 듯 했지만 마침 시간이 6시가 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나나미는 시간 외 노동이라는 속박으로 억제했던 주력을 해방해 본래 주력의 110에서 120%까지 끌어냅니다. 직후 마히토의 다리를 절단시켜 무력화시키고 천장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싸움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휴지로 지혈하다가 이에이리의 치료를 받기 위해 물러납니다. 이후 준페이가 다니는 학교에 장막이 내려오자 이타도리와 통화하며 정황상 아직 마히토가 살아있으니 절대 현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타도리가 준페이 때문에 진입하자 나나미는 마히토와 싸우고 있던 이타도리에게 합류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마히토를 죽음까지 몰아붙였지만 마히토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각성하게 됩니다. 마히토는 영역전개 자폐 원동과를 전개했고 혼자 영역에 끌려간 나나미는 한탄과 함께 죽음을 받아들일 각오를 다집니다. 그런데 이타도리가 마히토의 영역 안으로 침입하면서 마히토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쿠나의 영혼을 건드리게 되었고
심기가 불편해진 스쿠나가 마이토에게 치명타를 입히면서 나나미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토가 도주해버려 놓쳐버렸고 나나미는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는 이타도리에게 나름대로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면서 이타도리를 엄연한 주술사로 인정하게 됩니다. 시부야 사변에서는 후식으로 메구미, 이노 타쿠마와 함께 조를 이룹니다. 이타도리에게서 고조가 봉인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1급 술사로서 외부에 요청하기 위해 장막 밖으로 나갑니다. 나나미는 이지치와 합류하려 했는데 시게모에게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자 자신의 동기였던 하이바라를 떠올리면서 조용히 분노한 채 이지치를 얻고 이송합니다. 이후 나나미는 범인을 찾아 나서면서 쿠기사키 노바라, 니타 아카리를 상대하던 주저사, 시게모 하루타와 마주합니다. 오는 길에 이미 살해당한 보조 감독들의 시신을 발견했기에 나나미는 이자가 범인임을 확신한 상태였습니다. 언제나 포커페이스였던 나나미의 표정이 이번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나나미는 시게모에게 동료의 숫자와 배치를 물어보면서 단 한 번의 유효타조차 허용하지 않고 순식간에 시게모를 압도해 리타이어 시킵니다. 나나미는 노바라와 니타에게 구호팀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 하고 제닌 마키, 제닌 나오비토와 합류해 지하로 향하다가 특급 주령 다곤과 마주합니다. 나나미는 다곤의 영역 전개에 왼쪽 눈을 잃고 고전하다가 강령된 후식으로 토우지가 등장해 다곤을 재령하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이어진 조고의 급습으로 상반신 전체가 화마에 휩싸입니다. 이후 나나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시부야 역을 방황합니다. 나나미는 누적된 부상과 동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은퇴한 이후의 삶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로 개조인간 수십체와 싸우다 몰래 접근해온 마이토의 손에 닿게 됩니다. 나나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나나미는 저항을 포기한 채 마이토와 짧은 대화를 나누다가 하이바라의 환영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이타도리를 발견합니다. 나나미는 이타도리를 바라보며 유언을 남기고 이타도리-kun, あとは頼みます. 마이토의 무의 전변으로 상반신이 터지면서 사망합니다. 특급 주술사는 단 4명뿐인데다 이들은 보통 전면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주술계를 이끄는 실질적인 핵심층은 1급 주술사입니다. 따라서 나나미는 실무를 담당하는 최고 전력 중 한 명이자 1급 주술사 내에서도 토도 아오이와 함께 최상위권의 실력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나미는 전투력뿐 아니라 다수의 임무 수행을 통해 쌓은 관록을 바탕으로 뛰어난 순간 대처 능력과 전투 센스를 갖고 있어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후퇴하거나 여러 계책에도 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방면에서 뛰어난 육각형 형태의 주술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나미의 주 전투법은 도 형태의 주구와 약점을 만들어내는 술식을 합쳐 강력한 육탄전을 펼칩니다. 어지간한 주령들은 칼등으로 후려치기만 해도 신체가 토막날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며 특급 주령의 팔다리도 손쉽게 박살낼 정도로 막강한 육탄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나나미는 생득 술식인 10획 주법을 갖고 있는데 대상의 길이를 10등분했을 때 7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강제적인 약점으로 만들어 해당 부위에 가하는 타격의 위력을 증폭시키는 술식입니다. 이는 무생물에도 해당되어 벽이나 건물도 부술 수 있으며 술식의 피해량 증폭은 나나미와 대상의 우열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나나미의 술식은 상대가 예상하기 쉽기도 하고 어차피 상대에게 물리적 타격을 입혀야만 발동하는 구조의 술식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본인의 술식에 대한 정보를 밝혀 술식 자체의 효과를 높이는 술식의 계시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나나미는 흑섬을 4회 연속으로 발생시키면서 최다 흑섬 연속 발생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흑섬은 물리적 타격이 발생한 시간과 주력의 충돌이 발생한 시간의 오차가 100만 분의 1초 이내였을 때 발생하는 공간의 왜곡 현상으로 이 흑섬을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주력을 상당히 빠르고 정밀하게 다룰 수 있음이 증명되는데 그런 흑섬을 무려 4번이나 연속으로 발생시킴을 통해 나나미가 얼마나 뛰어난 자질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나미는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걸어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를 기점으로 주력을 끌어올리거나 술식을 강화할 수 있는 속박을 사용합니다. 나나미의 속박은 시간 외 노동이라고 불리는데 자신의 근무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8시간까지 주력의 최대 출력을 80~90%로 제한하는 대신 8시간 이후부터는 110에서 12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의 나나미는 특급 주령조차 긴장할 만큼 막대한 주력량을 가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속박으로 제한을 걸어둔 주력의 출력을 임의로 풀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시간 초과 이후의 효과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주술사 중 몇 안 되는 상식인이자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면서 주술의 전 세계관 내의 유일한 어른이라고 불렸던 나나미. 아쉽게도 세계관 최강자 라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확실한 한계를 보여주면서도 나나미만의 개성있는 술식과 화끈한 전투 방식을 통해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안타깝게도 시부야 4변편에서 퇴장하게 되었지만 주인공에게 정신적인 스승격인 존재였으므로 이후 회상으로나마 얼굴을 비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술고전은 4년제 학교임에도 특유의 위험성 때문인지 현재 4학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술고전에서 가장 고학년임과 동시에 고참 주술사라고도 볼 수 있는 하카리 킨지. 상당히 이질적인 독특한 술식 구조와 더불어 그 고조 사토루가 인정한 포텐셜의 소유자임에도 보수파가 싫어하는 타입의 술식이라 상층부에게 저평가를 받고 정학까지 당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하카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9세, 키 180cm 후반, 소속 도쿄 주술고전, 등급 1급, 술식 좌살박도. 하카리는 황갈색 피부와 근육질 체격에 이타도리와 나란히 섰을 때 머리가 반개 이상 차이날 정도의 신장을 지녔습니다. 얇은 눈썹과 콧수염이 있고 작은 눈에 자홍색의 동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흑색 머리에 드레드락을 했지만 현재는 보라색의 풍성한 머리를 뒤로 넘기고 있습니다. 주술고전 정학 당시엔 파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막권업자다운 복장을 입었지만 3열 회유 참가 이후부턴 청바지에 부츠를 신고 주술고전 교복 재킷을 입습니다. 파이트클럽에서 같은 3학년인 호시키라라와 친구관계 이상의 스킨십을 가지는 모습과 애정이 담긴 듯한 키라라의 표현이나 하카리가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 대놓고 불쾌한 티를 내는 것으로 보면 연인 관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각자의 성 정체성이나 가치관 이전에 키라라의 생물학적 성별 자체는 남성입니다. 하카리가 다음 관람차는 반드시 여자랑 오겠다고 한 걸 보면 우선 하카리는 확실한 이성애자인 듯한데 여기서 더 자세하게 파고들기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매학교 교류회 편에서 살짝 언급된 이후 3열회유편 초입에서 주술사 간의 내기 시합을 총괄하는 파이트클럽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시합은 각본 있음과 각본 없음으로 나뉘며 각본은 하카리가 직접 짠다고 합니다. 하카리는 협력을 부탁하기 위해 잠입한 이타도리와 판다의 시합을 보게 됩니다. 하카리는 이타도리의 패배를 점쳤으나 예상과 달리 이타도리의 승리로 끝나자 채술만으로 판다를 이긴 이타도리에게 흥미를 보이며 개인적인 대면을 위해 옥상으로 호출합니다. 하카리는 이타도리가 주술계의 첩자인지 떠보기 위해 자연스럽게 고조 사토루의 화제를 꺼냅니다. 하지만 이타도리가 고조를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주술사가 고조를 모른다는 게 오히려 수상하다고 판단해 이타도리를 스파이로 간주하고 공격합니다. 메구미에게 설득된 키라라가 하카리를 말렸지만 하카리는 주술사가 주술사에게 부탁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경우뿐이라며 자신이 도울 만한 열을 보이라며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타도리가 하카리의 공격을 막거나 피하지 않고 몇 번이나 받아내면서 자신은 재령을 위한 도구인데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되묻자 하카리는 이타도리에게서 도구로서의 열을 느끼고 이타도리의 사정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고조의 봉인과 야가학장의 죽음을 알게 되자 3열회유의 평정에 협력해주는 대신 3열회유가 끝나면 자신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하카리의 목표는 주술규정의 개정이라고 하자 후시구로가 자신이 제닌가의 당주임을 밝히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3대 가문의 당주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된 하카리는 이전과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치근덕거렸지만 그날 마키가 제닌가를 멸문시킵니다. 작전 회의를 마치고 도쿄 제2콜로니에 진입한 하카리는 정찰을 위해 관람차를 타게 됩니다.
관람차에서 샤를 베르나르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샤를이 자신은 이곳에서 싸울 이유가 없으니 투지를 불태울 만한 이유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자, 하카리는 역겨운 오타쿠의 음침함이 옮을 것 같으니 네 만화 따위는 울며 부탁해도 안 읽을 거라며 욕해줍니다. 이후 태연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샤를의 공격을 피하며 여유 부리자, 샤를이 술식으로 하카리의 행동을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하카리는 그래봤자 시야에서 보일 뿐이라며 사각에서 공격하는 식으로 샤르를 공략하다가 적당히 응징하면 또 생떼를 부릴 테니 철저하게 꺾어주겠다는 선언과 함께 영역을 전개합니다. 하카리는 녹색 코인을 던지며 리치를 선언하지만 아쉽게 실패하고 전투를 이어가면서 도박을 반복합니다. 하카리의 대박을 막기 위해 샤를이 달려들었지만 하카리는 압도적인 체술과 경험의 차이로 받아치며 확률이 높은 리치를 발동합니다. 샤를은 하카리의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히며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는데, 타이밍 맞게 리치가 성립해 대박을 터뜨린 하카리가 샤를의 펜까지 박살내면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하카리는 전투가 끝나자마자 다른 장소로 이동해 카시모에게 죽기 직전까지 몰린 판다를 구하러 뛰어듭니다. 하카리는 본인의 독특한 주력의 특성 덕에 카시모의 주력 특성을 거의 무시할 수 있었지만, 카시모가 전화를 사출해 하카리의 왼팔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직전의 전투에서 터뜨린 대박으로 4분 11초 동안 무제한의 주력과 반전술식이 자동으로 발동하는 하카리는 잘린 팔을 순식간에 복구해 카운터를 먹입니다. 하지만 그 직후 대박의 지속시간이 끝나면서 흘러넘쳤던 주력도 함께 잠잠해지자 하카리는 곧바로 영역을 전개합니다. 이번엔 확률 변동 덕분에 바로 대박을 터뜨렸고, 하카리는 다시 4분 11초 동안 불사신이 됩니다. 카시모는 하카리의 대박 지속시간을 무사히 흘려넘기면 된다는 승리 공식을 떠올렸지만, 불사신을 죽이겠다는 도전정신이 불타오르면서 불사신이 된 하카리를 정면에서 돌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카시모는 하카리의 반전술식을 멈추기 위해 뇌를 노리고 하카리의 머리에 번개를 장렬시켰지만 하카리의 반전술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카시모는 봉에 전화를 축적해뒀다가 하카리의 대박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귀한 전격으로 되돌리고 사출하면서 하카리의 좌측 상반신을 날려버립니다. 하카리는 직전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어 죽기 직전의 상태로 어떻게든 영역을 전개합니다. 필요한 순간엔 반드시 대박을 뽑아낼 수 있는 강운을 타고났음을 증명하듯 하카리는 곧바로 대박을 터뜨려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카리는 카시모의 주력이 전기의 특성을 가졌음에 주목하고 카시모를 바다에 빠뜨려 방전시키기 위해 영역 결계의 좌표를 바닷가로 이동시킵니다. 하카리의 예상대로 카시모의 주력이 물속에서 새어나오자 주력이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담그려고 합니다. 그런데 카시모가 해수의 전기 분해로 염소가스를 만들더니 하카리를 중독시키고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하카리의 반전술식은 무의식 중에도 발동할 뿐더러 독극물마저 순식간에 해독하면서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대박의 지속시간이 5초밖에 남지 않자 하카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공격을 재개했고, 카시모는 하카리가 영역을 전개하지 못하게끔 하카리의 한쪽 팔을 붙잡으며 그동안 억누르던 주력을 한 번에 해방해 폭발을 일으킵니다. 하카리는 폭발 직전에 카시모가 자신의 왼팔을 붙잡았을 때 의도를 파악하고 왼팔을 버린다는 속박과 다른 신체 부위를 지키기 위한 주력 배분으로 무사히 폭발로부터 빠져나옵니다. 직전의 폭발로 모든 주력을 소진한 카시모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죽이라 했지만, 하카리는 100포인트가 필요해서 카시모를 죽이지 않았고, 카시모가 술식 없이 주력의 특성과 조작만으로 싸웠으니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이후 스쿠나와 겨뤄보고 싶다는 카시모의 말을 듣자 스쿠나 토벌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파악해 카시모가 스쿠나와 싸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초기 목표였던 100포인트를 무사히 획득하고 강력한 동료까지 포섭한 하카리는 고조의 봉인이 풀린 뒤 카시모와 함께 주술고전 측에 합류합니다. 손상되었던 왼팔은 어느새 멀쩡해졌고,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를 관전하다가 고조의 패배가 확인되자 카시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쳐나갑니다. 하카리는 상공에서 하강하는 우라오메를 영역으로 붙잡고 전투에 돌입합니다. 전투 직후 금세 대박을 터뜨렸는지 무지막지한 반전술식을 뽐내며 우라오메를 압도했고, 주술고전의 주 전력임을 증명하듯 주술고전 측을 하찮게 보던 우라오메의 전력을 끌어냅니다.
하카리의 정확한 등급에 대해선 밝혀진 바 없으나 작중 묘사나 연출상 최소 1급 술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조가 자신과 맞먹는 주술사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학생에 오코츠뿐 아니라 하카리까지 포함됐으며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오코츠에게 1, 2학년을 부탁할 때 하카리는 괜찮을 것이라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고조에게 실력이 검증된 술사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주술고전뿐 아니라 세계관을 통틀어도 손에 꼽히는 강자인 오코츠가 저점과 고점의 편차가 좀 있지만 기세를 타면 자신보다도 강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하카리의 포텐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중 그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던 영역의 좌표 이동이라는 신박한 전법 등 상당히 지능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카리의 술식은 좌살박도입니다. 술식 자체의 직접적인 살상 능력은 없을 뿐더러 무려 영역 전개가 일체화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의 술식입니다. 영역이 전개되면서 필중 효과를 통해 술식의 규칙과 정보를 상대의 뇌에 직접 주입하는 식으로 정보의 계시라는 속박도 겸하고 있습니다. 좌살박도는 모에 파친코를 모티브로 239분의 1의 확률의 대박을 뽑아야 하는 도박성 영역입니다. 구슬, 예고 연출, 리치 등 여러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냥 파친코를 무한으로 돌려서 대박을 뽑으면 막대한 부가 효과를 얻는 술식 정도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설정은 2나 4처럼 짝수 대박이 나오면 다음 영역 전개 시 시간 단축 효과가 부여되어 한 번의 리치를 30회 혹은 70회로 책정해 대박을 뽑기까지의 시간을 줄여주고 3이나 5처럼 홀수 대박이 나오면 다음 영역 전개 시 확률 변동이라는 효과가 부여되면서 거의 확정적으로 한 번만에 대박을 뽑게 됩니다. 하카리가 대박을 뽑으면 보너스가 주어지면서 영역이 종료됩니다. 대박의 효과는 4분 11초간 주어지며 이때의 하카리는 무한대의 주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자동 반전술식이 무의식 중에도 상시 발동하는 불사신이 되는데 이 전자동 반전술식의 재생 속도는 스쿠나와 고조마저 능가한다고 합니다. 모든 술사는 영역을 전개하면 술식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일정 시간 동안 술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하카리의 술식은 대박의 지속시간 내에 회복되기 때문에 대박 종료 직후에 다시 영역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카리의 영역엔 직접적인 공격 효과가 없어서 고조와 마이토가 선보였던 0.2초 영역 전개보다도 더 빠른 구축 속도 덕분에 영역 간의 밀어내기 싸움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점합니다. 히구루마도 하카리처럼 영역이 디폴트로 제공되는 술식이지만 법봉이나 사형 판결의 검 등 전투에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있는데 하카리는 영역 내에서 대박이 뽑힐 때까지 순수 채술과 구슬, 셔터 같은 시간 벌이로 버텨야 하며 오직 주력으로 신체를 강화해서 싸우는 방식뿐이라 전투력 자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행인 건 카시모의 주력이 전기의 성질을 갖는 것처럼 하카리의 주력은 까칠까칠한 특성이 있어 위력이 크고 작고를 따지기 이전에 마치 사포를 두른 배트로 맞는 것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대박을 뽑기만 하면 반전술식이 무한으로 가동하면서 사실상 불사신이 되긴 하지만 고통이나 정신적 충격까지 없어지는 건 아님에도 신체 일부를 몇 번이고 손상당하는 걸 아랑곳하지 않는 터프한 정신력과 근성도 하카리의 강점입니다. 도박을 모티브로 개성있는 술식과 더불어 도파민에 절여진 듯한 독특한 캐릭터성까지 가미된 하카리. 주술고전 측의 간판급 강자까진 아니지만 일반적인 척도와는 다른 방향의 포텐셜을 기반으로 카시모, 우라우메 등 상위권의 강자들과 좋은 승부를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작중 하카리가 뽑은 수차례의 대박 중 슬롯머신에서 행운의 상징인 777이 뽑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하카리가 777을 뽑게 된다면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태 구상도는 주령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 주물로 분류되었으며 작중에는 총 9개의 주태 구상도가 존재합니다. 마이토에 의해 인간과 결합해서 수육되기 전에는 1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봉인된 채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며 형제만으로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주태구상도의 마령인 초소우는 형제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애니메이션판의 전개에선 이타도리와의 충격적인 관계도 밝혀졌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회전 이야기 초소우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50세 이상, 키 183cm, 종족 주태구상도, 등급 특급 주물 수육체, 술식 적혈조술. 초소우는 인간과 주령의 융합체 같은 존재이기에 인간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흑색의 직선으로 뻗은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있으며 보라색 동공에 300안을 통한 날카로운 눈매를 지녔고 콧등을 가로지르는 핏자국이 있습니다. 이 콧등 쪽의 핏자국 표식은 혈액을 활용하는 술식인 적혈조술을 사용할 때 모양이 다양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복장은 소매가 헐렁한 흰색 도복 상의와 보라색 조끼를 착용하고 흰색 도복 하의와 갈색 부츠를 착용하곤 합니다. 주태구상도는 인간도 주령도 아닌 이레귤러입니다. 인간과 다름없는 외모를 가진 초소우는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가도 문제가 없었지만 등에 이형의 무서운 얼굴이 박혀있는 애소우, 그리고 그냥 괴생명체의 외형을 가진 캐치즈처럼 다른 형제들은 주물의 형태가 외관으로 드러나서 온전한 인간의 형태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소우는 형제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긴 어렵겠다고 판단해 주령의 편에 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 방침조차 오직 형제들을 위한 방향으로 정할 정도로 투철한 형제애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초소우의 모든 행보가 자신의 의지보단 형제들을 위해서라는 우직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점이 초소우의 정체성이자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소우는 150년간 고전의 주물기고에 봉인되어 있다가 주술고전의 교류회가 열렸을 때 마이토가 스쿠나의 손가락 6개와 주태구상도 1, 2, 3번을 훔쳐 초소우, 애소우, 캐치즈를 수육시킵니다. 초소우는 인간과 매우 흡사한 외관이었지만 동생들의 모습 때문에 마이토 일행과 손을 잡고 인간과 맞서기로 합니다. 하지만 스쿠나의 손가락 회수 임무 중 두 동생이 이타도리와 노바라에게 제거당하면서 초소우는 동생들의 복수를 결심합니다. 초소우는 특급 주령들의 시부야역 습격에 동행합니다. 고조 사토루의 봉인에 협조하면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원거리 공격 서포트를 해주는 식으로 전투에 참여합니다. 고조의 봉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갑자기 마이토가 주령답게 본인의 충동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이타도리를 죽이겠다는 태도를 취하자 초소우 역시 동생을 죽인 이타도리를 향한 앙심 때문에 이타도리를 죽이겠다는 마이토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각자 이타도리의 생사를 두고 추적에 나섭니다. 이후 초소우는 시부야역으로 들어온 이타도리를 보자마자 처녀를 날리면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전투에서 밀리던 이타도리는 화장실로 도망쳤고 메카마루가 죽은 동생들과 마찬가지로 겁쟁이라며 초소우를 도발해 초소우도 물바다가 된 화장실로 돌입합니다. 화장실에서 흩날리는 물 때문에 혈액의 외부 조작이 불가능해지자 초소우는 침착하게 체내 혈액을 조작한 형민 약동을 발동해 이타도리와의 근접전으로 전환합니다. 근접 6탄전 한정으론 특급 주령조차 압도하는 이타도리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초소우는 한 손에 미리 압축해뒀던 피를 이용해 이타도리의 간장을 꿰뚫어 치명상을 입힙니다. 이어서 경화시켜둔 혈액을 이용해 완승을 거두고 마침내 형제들의 복수를 하려던 순간 이타도리가 동생들 사이에서 자신을 형이라 부르는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 떠오르면서 혼란에 빠져 쓰러져 있는 이타도리를 그대로 둔 채 퇴각합니다. 초소우는 분명 존재하지 않는 기억에 대해 되새기면서 이타도리라는 존재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는 생각에 다시 이타도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초소우가 도착했을 땐 게토가 이타도리를 제압하고 있었는데 게토를 보면서 과거 자신과 형제들을 창조했던 카모 노리토시와 동일 인물임을 알아챕니다. 초소우와 동생들은 카모 가문의 상전 주술인 적혈 조술을 통해 깊게 엮여 있어 동생 중 누군가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초소우가 이타도리를 동생이라고 떠올렸던 것도 본능과 흡사한 느낌이었고 자신들의 창조주의자 아버지인 카모 노리토시는 모종의 수단으로 육체를 갈아탈 수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형제들 외에도 다른 존재를 만들고도 남을 작자라고 판단해 그런 식으로 탄생한 또 다른 형제가 바로 이타도리 유지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초소우는 동생들과 함께 탄생 과정부터 수육된 이후까지 전부 이용당한 것이었고 이타도리가 자신의 형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형제들을 죽이게 되면서 사실상 초소우에게 유일하게 남은 동생은 이타도리였습니다. 처음에 이타도리는 분명 동생들의 원수였지만 알고 보니 자신도 존재를 몰랐던 동생이었고
이타도리 역시 그저 함정에 빠졌을 뿐인 불쌍한 막내 동생이라는 전후 사정을 파악합니다. 게다가 직전의 전투로 유일하게 남은 동생마저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형제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합니다. 직후 초소우는 게토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을 이타도리의 형이라고 주장하며 게토를 공격했지만 우라우메의 빙음 주법으로 고전 일행들과 함께 제압당합니다. 초소우는 내부의 피를 활용해 체온을 높여서 빈결 상태를 풀려 했는데 마침 츠쿠모 유키가 난입해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하자 초소우도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이후 주술계에서 공공의 적으로 몰린 이타도리에게 합류해 이타도리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해줍니다. 모든 건 그저 카모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므로 자신과 이타도리 모두 피해자일 뿐이고 우리 사이에 서로 잘못이나 용서 같은 건 없다면서 이타도리를 형제라며 품어줍니다. 이렇게 초소우는 시부야 사변 후반부터 가장 최근 전개되고 있는 작중 전개 시점까지 이타도리를 노리고 온 제닌 나오야를 손쉽게 제압한 것을 시작으로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동생인 이타도리를 위해 목숨까지 불사를 정도로 서포트해주면서 이타도리의 든든한 형아로서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줍니다. 주택 구상도는 주령의 아이를 뵐 수 있는 특이 체질을 가진 여성을 통해 만든 것으로 과거 켄자쿠가 카모 노리토시의 육체를 갈취했을 때 여성의 주령 잉태 과정에서 자신의 피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소우는 카모 가문의 상전술식인 적혈조술을 생득술식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적혈조술은 혈액을 조작하는 술식으로 카모가에서도 고평가하는 술식 중 하나입니다. 뛰어난 살상력과 더불어 범용성이 뛰어나고 근, 중, 원거리 전투 모두 활약할 수 있는 만능 술식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2리터 이상의 피가 체내에서 빠져나가면 반드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장기전과 출력 지속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혈액팩으로 피를 보충하는 식으로 보완합니다. 그런데 초소우는 주력을 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이 체질이라 이러한 단점에서 자유로울 뿐더러 더 나아가 훨씬 과격한 활용 방식을 선보입니다. 비록 초소우는 실전 경험이 적지만 봉인되어 있던 150년 동안 자신의 술식을 연구하면서 본인의 술식과 능력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전투 센스도 타고났기 때문에 적혈조술의 최대 포텐셜을 끌어내는 인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적혈조술의 오인은 다름 아닌 천열로 알려져 있는데요. 백념이라는 기술로 최대치로 압축시킨 혈액을 음속을 넘는 속도로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초소우는 이 백념과 천열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백념을 팽창시켜 산탄총처럼 발사하는 초신성이라는 기술은 초소우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로 1급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제닌 나오야를 쓰러뜨렸고 애니메이션 이후의 전개에선 켄자쿠조차 초신성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숨겨왔던 술식인 반중력 기구를 발동했습니다. 이 외에도 체내의 혈액을 조작해 신체 능력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버프기도 갖고 있으며 혈액을 경화시키는 예불로 무기처럼 활용한다든지 벽처럼 세워서 상대의 공격을 막는 식으로도 활용합니다. 초소우는 주택구상도 당시 특급 주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특급 주령을 담당하는 1급 주술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스펙을 보장받습니다. 작중에선 근접 6탄전에서만큼은 특급 주령들을 상대로도 우위에 서는 이타도리를 상대로 순수 체술만으로 호각으로 맞붙었으며 예부를 활용해 근접 전투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근중거리를 담당하는 초진성과 원거리 특화인 천열을 통해 다채로운 전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령의 신체적 특징을 이어받아 기본적인 회복력도 뛰어나서 근, 중, 원거리 전투뿐 아니라 탱킹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주술사의 등급으로 환산하면 당당하게 1급 최상위로 꼽힐 만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 물이 날리는 환경이나 얼어붙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는 식으로 다방면에서 만능이라는 뛰어난 강점을 가지면서도 확실한 극상성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적으로 등장했지만 훗날 동료가 된다는 클리셰와 함께 이타도리의 형으로서 든든한 모습을 보여준 초소우. 모든 행적이 형제와 관련됐을 정도로 가장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최근 전개에선 이타도리가 주택 구상도들을 삼키면서 얻은 능력을 다루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혀졌고 그 외에도 이타도리가 있거나 연관된 모든 장소에서 다양한 활약을 선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술회전에서 대부분의 주술사는 일본인이지만 해외 각지에도 주술사가 소수 존재합니다. 작중 처음으로 등장한 외국인이자 유일한 순수 외국인 주술사인 미겔 오두르. 무려 단독으로 고조에게 맞선 전적이 있고 작가의 단행본 후기에서 백기야행의 MVP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회전 이야기 미겔 오두르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미겔 오두르, 소속 전 게토 일파, 현 주술고전, 술식 기도의 노래. 미겔은 작중 유일하게 등장한 흑인으로 엄청난 신장과 근육질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짙은 선글라스와 양쪽 귀에 커다란 금 귀걸이를 착용하며 항상 흰색 반소매 셔츠와 어두운 바지, 그리고 갈색의 구두를 착용합니다. 언제나 흰색 베레모를 착용하다 보니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대머리입니다. 고조가 처분한 흑승의 파편을 찾기 위해 오코츠와 함께 케냐를 전전했다는 것을 보면 미겔은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주술사의 9할 이상이 일본에 있어서 그렇지 자국의 주술사가 흑승을 만드는데 몇십 년이나 걸렸다는 미겔의 언급을 통해 타국에도 주술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겔은 당시에도 나름의 강자였음은 알 수 있었지만 극장판에서 화려한 로프 액션 연출의 수혜와 더불어 본편 연재에서 고조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미겔 역시 몇 번이나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급 주령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면모를 보였던 조고가 영역까지 전개해도 고조에겐 상대가 되지 못했고 스쿠나의 측근이자 강자로 여겨졌던 우라우메를 고조가 주먹 한 방에 리타이어 시키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런 고조가 멀리서 미겔을 보자마자 무려 성가신놈이라는 극찬을 했다는 식으로 미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고조의 타격 원리와 위력이 밝혀지면서 고조의 타격에 맞아본 오코츠와 하카리는 구토를 했다는 일화까지 나오자 그런 고조의 타격에 수없이 얻어 터지면서도 무려 10분을 넘게 버텨내고도 살아남은 남자 등 미겔의 위상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갔습니다. 미겔은 본편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주술회전 0에서 게토 일파 소속의 주저사로 등장합니다. 게토의 백기야행은 수천 마리의 주령을 풀어 신주쿠 일대를 아비규환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진정한 목표는 특급 과주 원령 리카의 확보였습니다. 하지만 게토조차 고조를 감당할 순 없었기에 신주쿠 일대의 주저사들과 주령을 풀어 주의를 끌고 게토가 단독으로 오코츠를 노리는 식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미겔은 게토가 작전을 완수할 때까지 고조를 물고 늘어져 시간을 버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12월 24일 게토가 백기야행을 거행하면서 미겔은 계획대로 고조와의 싸움으로 직행합니다. 모든 저주를 흐트러뜨려 무력화시키는 미겔의 흑승과 그 어떤 것도 닿지 못하게 하는 고조의 무화한, 그리고 둘의 초인적인 육탄전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고조가 미겔을 몰아붙이는 양상이긴 했지만 미겔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시간 끌기였던 만큼 고조에게서 치명타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고조의 연타를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예정된 시간까지 고조의 발을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는 엄청난 쾌거를 이뤄냅니다. 하지만 정작 게토가 오코츠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백기야행은 실패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미겔은 10분 넘게 자신을 붙잡아둔 실력을 눈여겨본 고조에게 스카웃당합니다. 미겔이 게토 일파에 들어갔던 이유는 게토와 만났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아 그가 왕이 되는 것에 흥미를 느꼈을 뿐이지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다른 야망이 있던 건 아니었던지라 순순히 주술고전과 협력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후 흑승의 파편을 찾기 위해 케냐로 떠나면서 동반하게 된 오코츠에게 전투 기술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흑승의 파편은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오코츠가 복귀하면서 고조와의 재회 때 고조가 미겔의 안부를 묻습니다. 오코츠는 아마 만나고 싶지 않아 할 것이라 답했는데 이전에 고조에게 두들겨 맞아 죽을 뻔했던 게 미겔에게 트라우마가 된 듯합니다. 이후로는 미겔에 대한 언급과 등장도 없어지면서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스쿠나 레이드에서 우이우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미겔이 우이우이를 구출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시점을 잠시 뒤로 돌려 고조와 스쿠나와의 결전을 앞두고 있었을 때 오코츠가 미겔을 방문했음이 밝혀집니다. 오코츠는 만약 고조가 스쿠나에게서 패배한다면 녹초가 된 스쿠나를 상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미겔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고조를 쓰러뜨린 괴물과 싸울 바에야 차라리 나중에 밑도 끝도 없이 몰려올 주령과 싸우는 게 낫겠다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나루가 게토 일파를 애도하자며 미겔을 설득하자 스쿠나가 영역을 전개할 수 없는 상태일 때만 조건부로 참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미겔은 건물 위에서 스쿠나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영역 전개는 확실하게 봉인당한 상태였고 반전 술식의 출력도 떨어진 데다 심장도 고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보고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미겔은 나루와 함께 즉시 전투에 돌입해 술식 발동과 함께 채술로 스쿠나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스쿠나가 라루를 향해 흑섬을 터뜨리자 이대로 스쿠나의 포텐셜이 터지면 금세 위험해지리라 판단했는지 라루를 부축해주며 후퇴하려 합니다. 하지만 라루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있다고 하자 라루가 술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지해줍니다. 이후엔 라루의 치료를 위해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미겔의 재참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술사 간의 전투는 술식도 중요하지만 주력으로 신체를 강화한 채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암만 신체를 주력으로 강화해도 본판이 되는 신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고조는 흑인인 미겔이 보유한 특출난 피지컬이 미겔만의 확실한 차별점이자 강점이라 평했습니다. 주술회전의 작품 배경이 일본인 만큼 절대 다수의 주술사가 일본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동양인에게선 보기 드문 골격과 근육을 보유했고 수준급의 주력까지 다룰 수 있는 미겔은 출발점부터가 다른 강자임을 입증합니다. 또한 오코츠에게 전투 기술을 전수했다는 점에서도 그의 강함은 확실하게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겔의 술식은 기도의 노래입니다. 미겔이 탭댄스를 추듯 박자에 맞춰 춤을 추면 비트가 미겔의 육체에 새겨지면서 상대의 술식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신체 능력을 강화합니다. 타회하기 까다롭다거나 파격적인 면모는 볼 수 없는 비교적 담백한 술식이지만 술식의 사용자가 미겔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고조조차 미겔의 신체 능력에 대해 선의 움직임이면 몰라도 점의 움직임이라면 미겔의 승리일 것이라 평했을 정도이며 작중에서 스쿠나와의 1대1 초근접전 기준으로 천녀주박인 마키와 고조를 제외하면 스쿠나의 움직임 속도를 따라가면서도 틈틈이 타격을 입혔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미겔은 직접적인 타격 외엔 공격 수단이 없고 아무리 뛰어난 신체 능력이 있다 한들 상대가 광범위한 공격을 퍼붓는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미겔은 접촉한 주술을 흐트러뜨려 무력화시키는 흑승이라는 밧줄 형태의 주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덕분에 미겔은 마치 후식으로 토우지가 천녀 주박의 피지컬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구를 활용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의 전투를 선보였는데요. 과거에 고조가 토우지의 천역모로 무하한을 파해당해 죽음의 고비를 겪었다는 트라우마 때문인지 백기야행 이후에 고조가 흑승을 처분하면서 아쉽게도 미겔의 전투력에 다소 영향이 생겼습니다. 프리퀄에서도 큰 비중이 있던 캐릭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본편 초반의 언급 외엔 볼 수 없을 줄 알았지만 최근 전개에서 반가운 얼굴을 비췄던 미겔. 하지만 미겔의 동료가 중상을 입자 전투를 중단하고 이탈하게 되었는데요. 미겔 본인은 큰 부상 없이 건재한 상태이므로 그가 다시 전장으로 복귀한다면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 이타도리와 동급생인 주술고전의 1학년이자 서브 주인공을 맡고 있는 후식으로 메구미. 소년 만화 주인공의 라이벌 포지션이지만 서로 경쟁하는 모습보단 주술사로서 선배답게 이타도리를 다잡아주기도 하고 그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2급에 오른 데다 고조와 스쿠나가 감탄했을 정도의 재능이 밝혀지면서 그의 엄청난 잠재력을 알 수 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후식으로 메구미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6세, 키 175cm, 등급 2급, 술식 10종 영법술, 소속 주술고전, 제닌가 당주. 후식으로는 다양한 방향으로 튀어나와 성계가 연상되는 스타일의 흑발을 지녔습니다. 짙은 푸른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며 동공이 작은 삼배간과 째진 눈매 때문에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지녔습니다.
천부의 폭군이라 불렸던 후시구로 토우지의 아들이라 그런지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을 짓거나 살짝 인상을 찌푸릴 때 비슷한 생김새를 보여줍니다. 후시구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어머니를 여의었고 토우지의 재혼을 통해 의붓 남매인 츠미키를 만납니다. 하지만 토우지는 전처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 때문인지 가족을 방치한 채 떠돌아다니며 방황했고 새어머니는 고조가 찾아오기 며칠 전부터 집을 나가면서 보호자 없이 남매 둘이서 생활했습니다. 다행히 후시구로는 악인이 되진 않았지만 양아치들과의 싸움에 자주 휘말렸고 자신의 행실을 지적하는 츠미키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까지 1년을 앞두고 있었을 때 츠미키가 저주받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전부터 간간히 자신을 돌봐주던 고조와 정식으로 사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야기연 스기사와 제3고등학교에 있는 특급 주물 료멘 스쿠나의 손가락 회수 임무를 수행합니다. 스쿠나의 손가락에 이끌린 주령들과의 전투로 부상을 당해 위기에 처했던 순간 이타도리가 손가락을 삼키면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결과적으론 주령은 쓰러뜨렸으나 저주의 왕 료멘 스쿠나가 이타도리의 육체에 수육해 현대에 부활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육체의 주도권이 스쿠나가 아니라 이타도리에게 있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고조 역시 이타도리의 확실한 제어를 확인합니다. 이타도리는 규정상 마땅히 처형되어야 했지만 처형을 원치 않던 후시구로가 고조에게 부탁하면서 이타도리의 사형이 유보됩니다. 이후 이타도리가 도쿄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되었고 쿠기사키 노바라까지 합류합니다. 동급생인 이타도리 노바라와의 임무 수행 중 사소한 말다툼이나 의견 충돌도 잦았지만 차분하게 3인방의 중심을 잡아주거나 흔들리는 이타도리를 다잡아주기도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시구로는 교류회 때 한층 강해진 이타도리를 보며 모종의 조급함을 느꼈는지 고조에게 훈련을 부탁합니다. 고조는 적당히 후시구로와 대련해주다가 후시구로는 자신이 가진 비장의 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어서 목숨을 건 비기라는 도피처가 있어서인지 더 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며 언젠가 한계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기순의 동편에선 손가락 특급 주령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상대하기엔 어림도 없음을 직감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마허라 조복 의식을 시도합니다. 그 순간 일전에 보물을 썩히고 있다는 스쿠나의 말과 고조의 조언을 떠올리더니 후식으로는 한계를 뛰어넘은 자신을 상상하며 즉석에서 영역 전개를 시도합니다. 불완전하고 엄청나게 못생긴 영역이었지만 엄연한 영역인 만큼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어 단독으로 특급 주령을 토벌하는 기염을 토하고 손가락 회수에 성공합니다. 이후 시부야 사변편에선 나나미, 이노와 함께 행동합니다. 이타도리에게서 고조 봉인 소식을 전달받자 나나미는 별도 행동으로 변경, 후식으로는 이타도리 이노와 함께 장막을 파괴하러 향합니다. 직후 장막을 친 주저사를 이타도리와 함께 제압하고 각자 단독 행동에 나섭니다. 후식으로는 다곤의 영역에 침입해 영역 줄다리기를 펼쳐 나나미 일행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영역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탈출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구멍에서 토우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토우지는 강자를 목표로 삼는 사륙 인형이 된 상태였고 곧바로 다곤에게 달려들어 손쉽게 쓰러뜨립니다. 이후 토우지가 다음 타겟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더니 후시구루를 덥석 쥐고 밖으로 향합니다. 서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칼침이 오가는 감동적인 부자상봉을 하던 중 뒤늦게 잠시 이성이 돌아온 토우지의 자결로 마무리됩니다. 후시구루는 영역 전개로 인한 주력 고갈과 격렬한 부자상봉 때문에 치료가 시급했는데 이어서 시게모 하루타가 기습하자 마허라 조복 의식에 끌어들여 동기어진을 노립니다. 이미 전투 불가능 상태였던 후시구루는 마허라에게 맞고 날아가면서 가사 상태에 빠졌는데 강자의 기척을 느끼고 온 스쿠나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후시구루를 치료해주더니 마허라까지 토벌하면서 목숨을 건집니다. 시부야 사변 이후 쉴 틈도 없이 사멸회유가 시작됐고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츠미키가 휘말리면서 고조와 츠미키를 구하기 위해 고전 측과 움직입니다. 하카리의 협조를 무사히 얻어내고 주물 강생체와의 싸움에서 승리, 고조의 봉인을 풀 수 있는 쿠루스 하나와의 접촉 등 여러 장소에서 활약합니다. 이후 대역을 구하고 100포인트를 소비하면 사멸회유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룰을 추가해 츠미키를 안전하게 이탈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양도받은 츠미키가 갑자기 다른 룰을 추가하고 자신을 요로즈라고 소개하면서 츠미키의 육체를 빼앗은 수육 타입 플레이어임이 밝혀집니다. 요로즈는 유유히 스쿠나를 찾아 나섰고 예상치 못한 츠미키의 정체에 당황했을 때 스쿠나가 이전에 이타도리와 맺었던 속박으로 이타도리의 육체 주도권을 잠시 차지합니다. 후식으로는 즉시 주복 의식을 시도했지만 저지당했고 곧바로 스쿠나의 주력이 담긴 손가락을 먹히면서 스쿠나의 새로운 수육체가 됩니다. 후식으로는 자신의 육체 내면에서 열심히 저항해 스쿠나의 주력 출력을 현저히 낮추기도 했고 스쿠나가 목욕 의식을 통해 후식으로의 혼을 깊게 가라앉혔음에도 스쿠나의 손가락에 금이 간 장면이 등장하면서 아직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스쿠나와 요로즈와의 전투를 통해 자신의 누나인 츠미키를 간접적으로 죽이게 되었고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에서 무량공처를 5번이나 대신 받아내었고 결국 스승이자 은인인 고조마저 간접적으로 죽이게 되면서 자신의 버팀목이었던 이들을 전부 자신이 죽였다는 절망에 빠집니다. 이후 오코츠와 이타도리의 합동작전으로 혼을 포착하는 이타도리의 타격이 성공해 내면의 정신세계에서 이타도리와의 대면에 성공했지만 후식으로의 정신은 이미 무너졌고 더는 살아갈 의지마저 잃은 상태여서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식으로는 나오비토와 나나미와 함께 있었음에도 강자를 우선으로 포착하게끔 설정된 토우지가 후식으로를 가장 먼저 타겟으로 찍었던 장면과 이전에 단독으로 특급 주령을 토벌한 전적을 통해 이미 어지간한 1급 술사들과 맞먹는 전투력을 보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수를 열심히 익혀서 6탄전에도 뛰어나고 다양한 무기를 다룰 수 있으며 주술 센스나 영역 전개 여부 등 여러 면에서 준수한 육각형 스탯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각성 이전의 마키에게 배웠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디까지나 식신술사 치고 좋은 움직임 정도인 듯하며 천하의 스쿠나가 보석이라며 눈독 들였을 만큼 압도적인 술식 포텐셜을 받쳐줄 수 있는 특출난 강점을 보유하진 못했습니다. 후식으로는 제닌가의 여러 상전 술식 중 으뜸으로 치는 10종 영법술을 구사합니다. 최강 최악의 식신 마허라의 사기성을 통해 주술의 전 세계관에서 무하함과 함께 최강의 술식을 논할 수 있는 술식입니다. 베이스는 술자의 그림자를 매개체로 삼는 식신술이며 손으로 그림자 연극을 하듯 보유한 식신의 외관을 형상화하면 소환됩니다. 저마다 다른 능력을 보유한 총 10종류의 식신을 다룰 수 있고 매개체인 그림자를 이용한 술식 확장으로 물건 수납이나 잠입, 기습, 긴급 회피 등 다재다능한 활약도 가능합니다. 최근엔 후식으로의 육체를 강탈한 스쿠나를 통해 일부러 식신을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않는 불완전한 형태의 소환으로 식신의 영구 손실 리스크를 줄이는 운용이나 식신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신의 고유 능력을 술자가 구현하는 식으로 다채로운 사용법들이 공개됐습니다. 후식으로의 영역 전개는 감함합 예정으로 식신의 매개체가 되는 그림자가 지면 위에 넓은 반경으로 퍼져나갑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석에서 만들어낸 후 계속해서 사건에 휘말리면서 연습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지 공간을 분단하는 완전한 결계를 구현하지 못해 체육관 벽을 결계 외곽으로 삼는 식으로 불완전한 형태의 미숙한 영역을 전개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은 필중 효과를 받지 못하지만 술식이 부여된 엄연한 영역인 만큼 술식을 강화하는 효과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식으로의 주력이 받쳐주는 한 개체수 제한 없이 식신을 무한대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식신을 무더기로 뽑아내 전투 양상을 물량전이나 소모전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이론상으론 마허라 여러 마리를 동시에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타도리 일행과 절차탕마하면서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후식으로 아쉽게도 스쿠나에게 몸을 빼앗긴 이후 절망적인 상황이 연달아 겹치고 불량 공처에도 수차례 노출당하면서 끝내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최근엔 이타도리가 구해보려 했지만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스쿠나의 우세로 기울어져 있는 전장 속에서 과연 후식으로가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부의 폭군이자 절대적인 강자였던 후식으로 토우지와 동일한 처녀 주박을 타고났음에도 애매한 신체 능력과 더불어 술식과 주력 운용은커녕 주구 없이는 저주를 볼 수조차 없는 반쪽짜리 주술사였던 제닌 마키.
하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진정한 능력을 각성하면서 기구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후식으로 토우지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피지컬 기프티드를 얻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마키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6세, 키 170cm, 특징 처녀주박, 피지컬 기프티드, 등급 4급. 마키는 복장과 외관의 변화가 꽤 다채로운데요. 설정상 마이와 일란성 쌍둥이라서 흑발의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미인상입니다. 사멸해요 이전까진 저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 형태의 주구를 항상 착용했으며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를 하고 있어 구분하기 쉬웠습니다. 백귀야행 편에선 둥근 안경테를 썼지만 이후로는 각진 형태로 변경되었다가 각성 이후로는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복장의 경우 기본적으론 주술고전의 교복을 베이스로 1학년 땐 흰색의 긴 양말을 신었으나 2학년 시점부터는 검은색 스타킹을 신었고 각성 이후로는 전신 화상의 영향인지 마이처럼 단발 형태의 헤어스타일과 민소매의 전신이 달라붙는 복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키는 작중에서 상당히 희귀한 처녀 주박 소유자입니다. 같은 제닌 가문 출신인 후식으로 토우지와 동일한 페널티와 능력을 보유했는데 피를 통해 유전되는 3대 가문의 상전 술식과는 달리 처녀 주박의 유전적 인과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선 완전한 우연이라고 합니다. 마키는 주술사를 하기엔 여러가지 약조건을 타고났고 가문의 핍박 때문에 불우한 과거사를 지녔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당해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는 뚝심 있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마키는 주술계의 3대 명문가인 제닌가 출신이지만 타고난 주력량이 비술사와 비슷한 정도여서 맨눈으론 저주를 볼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제닌가의 나고자로 여겨졌습니다. 쌍둥이 동생인 마이는 주령을 볼 수 있고 생득술식도 보유한 주술사였지만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아 길가에 가만히 있는 주령도 무서워할 정도여서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마키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닌가는 지독한 능력주의였기 때문에 나고자로 찍힌 마키에게 못되게 굴었고 결국 마키는 15살이 되었을 때 주술 고전에서 수련받고 당주가 되기 위해 돌아오겠다며 가문의 당주인 나오비토와 단판을 짓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마이는 주술 고전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판다, 이누마키 토게와 함께 1학년을 보내던 중 오쿠츠 유타가 전학생으로 오면서 각종 주령 퇴치 임무와 게토의 백기야행 등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동료애와 우애를 다집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흐르고 교토 주술고전과 자매학교 교류회가 열리게 되는데 준비 과정에서 마이와 다시 만나면서 서로 날이 선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류회의 단체전에서 첫 대전 상대로 미와 카스미를 상대하게 됩니다. 미와는 마키가 만년 4급에다가 그저 주구만 휘두를 줄 아는 일반인 수준이라는 마이의 험담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마키가 압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손쉽게 제압합니다. 이어서 마키는 여동생인 마이를 상대하게 됩니다. 마키는 마이의 공격을 피하면서 틈틈이 유효타를 먹이는 식으로 경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유리하게 이끌어갔고 마이가 그동안 숨겨왔던 구축술식을 이용해 총알을 연성해서 날렸지만 가볍게 막아내고 제압합니다. 자매 간의 전투가 끝난 뒤 마이는 마키에게 왜 가문을 떠났냐는 질문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울분 가득한 진심을 전합니다. 마키는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마이의 오랜 고충과 아픔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해주며 오해를 풀어나갑니다. 직후 특급 주령 집단의 습격 사건이 벌어지자 후식으로와 함께 하나미를 상대하면서 지원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움직입니다. 가문의 방해로 쭉 4급에 머물러 있던 마키는 교류회가 끝나고 고조 사토루의 제안으로 교류회에서의 성적과 특급 주령을 상대한 점을 높이사 토도와 메이메이에게 1급 승급 추천을 받게 됩니다. 시부야 사변에서는 나오비토, 나나미와 함께 특급 주령 다곤을 상대하게 됩니다. 마키는 다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마다 나오비토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후 다곤의 영역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등장한 토우지가 유운을 강탈하더니 자신과 같은 천녀주박에 의한 초인적인 신체 능력으로 특급 주령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며 감명받습니다.
다곤이 재령되고 상황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조고가 나타나더니 기습을 가하면서 순식간에 전신이 혐화에 휩싸입니다. 마키는 남들보다 튼튼한 신체 덕분에 죽진 않았지만 반전술식으로도 없앨 수 없을 정도의 화상 흉터가 전신에 남게 됩니다. 시부야 사변이 마무리된 후엔 이타도리 일행과 함께 텐겐을 찾아가 고조의 봉인을 푸는 방법과 게토의 몸을 차지한 켄자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듣게 됩니다. 고조의 봉인 해제와 츠미키 구출을 위해 켄자쿠가 일으킨 사멸회유에 참가합니다. 마키는 제닌가에 가서 주구를 챙겨오겠다며 가문으로 향했는데 당시 제닌가는 당주자리 위임 때문에 메구미뿐만 아니라 마이와 마키까지 처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키는 제닌가에 도착해 바로 무기고로 향했는데 무기고는 이미 텅 빈 상태였고 자신의 아버지인 오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 마이의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오우기에게 맞서 접전 끝에 칼날을 부러뜨리고 승기를 잡았지만 오우기가 주술로 불꽃의 도신을 만들어내면서 마키는 패배하고 징벌방에 끌려가게 됩니다. 마이와 함께 징벌방에 버려진 마키는 서로의 심상세계로 추정되는 해변에서 쌍둥이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됩니다. 마키는 토우지와 완전히 동일한 처녀 주박을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쌍둥이는 주술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존재라서 마이가 주력과 술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마이의 주력 일부가 마키에게로 흘러가면서 천녀 주박이 열화되어 토우지만큼 강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이는 소중한 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 목숨과 맞바꾼 구축 술식을 감행해 마키에게 깃든 모든 주력을 가져가면서 천녀 주박의 모순이 해결된 마키는 진정한 피지컬 기프티드를 각성하게 됩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마키는 마이가 목숨과 맞바꾼 특급 주구 서콘도의 복제품과 마이의 시신을 보며 오열하다가 모두 부셔달라는 마이가 남긴 유언을 곱씹으며 징벌방의 모든 주령들을 소멸시키고 오우기의 머리를 반토막 내면서 징벌방을 탈출합니다. 마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걸 부셔달라는 마이의 유언대로 제닌가를 멸문시키기 위해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보여주며 단신으로 쿠루르데와 병을 괴멸시킵니다. 이후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감지하고 현장을 찾아온 제닌 나오야와 대치합니다. 나오야와의 전투가 바로 시작되는데 마키는 이제 막 초인이 된 상태라서 이전의 치명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연이은 전투 때문에 장기전은 힘들겠다고 판단합니다. 나오비토와 나오야의 움직임을 회상하다가 초인이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오감 덕분에 이들이 24개의 구분 동작으로 나눠서 움직인다는 걸 눈치채고 나오야의 마지막 동작을 캐치한 카운터로 쓰러뜨립니다. 이후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 죽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고 니시미야 모모에게 마이의 시신을 건네줍니다. 마키는 현장에 없던 병 6명과 쿠로르데 21명을 마저 찾아내고 척살하면서 제닌가를 완전히 멸문시킵니다. 일련의 사건을 마치고 돌아온 마키는 노리토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주령에게 직격당합니다. 마키는 주령을 상대하면서 위화감을 느꼈는데 주령에게서 나오야의 얼굴이 나오더니 마키의 이름을 부르자 크게 놀랍니다. 주술사는 주력이 담기지 않은 방식으로 죽으면 주령이 되는데 주력이 없는 자신 때문에 주령이 된 줄 알았으나 나오야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살해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나오야는 전투 중 변태에 들어가더니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어 마키를 압도했는데 다이도 하가네와 미오 로쿠즈시가 난입하면서 전투 양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마키는 미오의 영역에서 1000회 이상의 스모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완벽하게 깨닫고 공기 중의 면을 포착하는 식으로 나오야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을 가합니다. 나오야는 마키의 성장과 미오와 다이도의 협공 때문에 좀처럼 승기가 잡히지 않자 영역을 전개합니다. 나오야의 영역 내부에서 술식의 필중 효과로 미오와 다이도가 제압당하고 있었을 때 마키는 주력이 없는 천녀 주박의 특성 때문에 나오야의 영역에 가둬지지 않았습니다. 마키는 제발로 영역에 진입했음에도 감지되지 않았고 다이도가 던져준 서콘도로 나오야를 뒤에서 찌릅니다. 나오야는 그대로 뒤를 돌면서 드디어 찾았다며 영역의 필중 효과로 마키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영역이 여전히 마키를 감지하지 못해서 필중 효과가 발동하지 않았고 마키는 그대로 서콘도를 올려쳐 나오야를 세로로 반토막 내면서 재령시킵니다. 이후 주술구전 측과 합류해 텐겐이 켄자쿠에게 붙잡혔다는 소식과 특급 술사인 츠쿠모 유키의 패배, 그리고 옥문강의 뒷문을 사수했다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오코체에게서 넘겨받은 점수로 플레이어의 3일 회유 이탈을 위한 룰을 추가하고
이지치와 함께 치미키를 데리러 갑니다. 치미키가 있는 장소로 향하던 중 스쿠나가 후시구로의 몸을 차지하고 소환한 누에의 전격 폭격을 받게 됩니다. 허나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고 이타도리와 합류해 후시구로의 몸을 갈취한 스쿠나와 싸우게 됩니다. 마키는 크게 당황하지 않고 후시구로의 모습으로 몸싸움을 잘하니 위화감이 든다는 시니컬한 개그를 남기며 스쿠나를 몰아붙였는데 우라우메가 난입해 술식으로 얼려버리면서 스쿠나 일행을 놓치게 됩니다. 이후 고조의 봉인이 풀리고 스쿠나 레이드가 시작되면서 마키는 오코츠와 더불어 주술 고전 측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주술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고유의 생득술식처럼 천녀 주박은 태어날 때부터 대상자의 육체와 영혼에 자의로 절대 해제할 수 없는 강력한 속박이 부여되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부가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일종의 주술적 돌연변이이자 타고난 신체적 특징입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주술적으로 동일 인물로 간주하는데 쌍둥이 동생인 마이가 주력과 술식을 보유하면서 약간의 주력이 마키에게도 흘러가는 바람에 마키의 천녀주박이 약간 열화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능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나 1급 정도의 술사가 주력으로 신체를 강화한 것보단 못하고 주력은 주력대로 부족해 주구 없이는 맨눈으로 저주를 포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온갖 단점을 보유하고 있는 불량품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마이의 희생으로 진정한 천녀주박을 각성하게 되면서 마키의 천녀주박은 토우지와 동일하게 주력의 완전 박탈을 대가로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갖게 되는 피지컬 기프티드입니다. 대기가 여러 겹의 면으로 구성된 걸 포착할 수 있게 되어 공중에서 공기를 밟고 제도약까지 가능하며 즉사 수준이 아니라면 몇 분 내로 회복이 가능한 자연 치유 능력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안경 형태의 주구 없이는 저주를 볼 수 없던 기존과 달리 비정상적인 오감의 발달로 저주를 볼 수 있고 냄새나 발자국 등 잔흔을 통한 추적도 가능합니다. 천녀주박의 가장 큰 메리트는 주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술적으로 무생물 판정을 받는다는 점인데 이는 영역전개의 술식 필중 효과를 완전히 무시하며 결계 내부로 끌어들이는 행위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마키에게 날개를 달아주듯 마이가 구축술식으로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복제품이지만 성능이 완전 동일한 서콘도를 건네주었는데 서콘도는 만물의 경도를 무시하고 영혼을 직접 뵐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마이토처럼 물리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중에서 마키는 최소 준 1급의 실력자들이 모인 제닌과 최강의 술사 집단 병을 단신으로 몰살시켰고 차기 당주로 여겨졌을 정도로 1급 내에서도 상이라 볼 수 있는 제닌 나오야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확실하게 공인된 특급 술사나 그와 비견되는 극소수의 강자를 제외하면 마키와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마키가 더 많은 전투 경험을 쌓는다면 그땐 가히 특급을 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상당히 불우한 과거와 더불어 각종 페널티를 덕지덕지 안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처지에 비굴해지지 않고 항상 당당했던 마키. 결국 진정한 천녀주박을 각성하면서 초월자의 경지에 오르긴 했지만 모든 가족을 잃었고 반전 술식으로도 없앨 수 없는 전신 화상 흉터까지 생겼는데요. 제닌 가문을 사실상 멸족시키면서 모든 악연의 굴레를 벗어던졌고 주술 고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 앞으로 펼쳐질 마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대로 주원사를 배출하는 가문의 후예인 이누마키 토게. 그는 감정을 담지 않고 평범하게 말해도 말을 통해 저주를 발생시키는 능력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를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먹밥의 재료만 말하면서 눈빛과 태도, 분위기만으로 소통해야 하는데요. 많은 등장과 비중을 가진 인물은 아니지만 독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보유한 이누마키. 그는 얼령이라는 능력의 특수성 때문인지 각종 제약을 덕지덕지 달고 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이누마키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7세, 키 약 170cm, 술식 주원, 등급 준 1급. 이누마키는 작중 공식 미소년 캐릭터로 연한 회녹색의 짧은 머리에 삼배간을 가졌으나
비교적 큰 동공과 더불어 눈매가 찢어지지 않아 날카로운 인상을 주진 않습니다. 평소 주술고전의 교복을 입으며 과거에는 안에 큰 터틀넥을 입어서 입가를 가렸지만 현재는 교복만으로 입가를 덮을 수 있게끔 지퍼가 달린 형태로 개량되었습니다. 평소에 가리고 다니는 입가는 주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내리곤 합니다. 판다의 말에 의하면 이누마키는 과거 말실수를 하게 되어 주원으로 인한 사고를 친 적이 있다고 하며 이때의 기억이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지 말할 때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할 땐 주원이 발동될 수 없는 주먹밥의 재료라는 집합을 선정했는데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재료와 의미는 연어, 긍정, 동의, 우호적 태도, 가다랑업, 부정, 저지 정도가 있으며 이 외에는 연어알, 어이없음, 참치, 불편함, 명란젓, 기합, 부름같이 뉘앙스로 해석 가능합니다. 같은 단어여도 상황이나 이누마키의 태도, 억양 등에 따라서도 내포하는 의미와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누마키가 주먹밥 재료로 치환하는 방식은 타인과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고 보통 이누마키 감은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고 눈빛만으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이누마키가 판다, 마키와 함께 주술고전 1학년이었을 때 오코츠 유타가 전학을 오게 됩니다. 오코츠가 교실에 들어옴과 동시에 어마무시한 주력을 내뿜는 리카의 존재를 느끼고 이누마키 역시 오코츠를 경계했지만 오코츠와 함께 실습을 나갔을 때 이누마키가 일부러 괴상한 표정을 지으며 긴장을 풀어주고 그동안 이누마키의 말수가 적었던 이유는 주원의 발동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되고 오코츠 역시 리카를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묘한 동질감을 느끼면서 친밀한 사이로 발전합니다. 이후 게토의 백기 야행이 시작되었을 때 현장에 게토 스그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뭔가 수상함을 느낀 고조가 판다와 이누마키를 주술고전으로 보냅니다. 판다가 장막을 깨뜨리고 모든 벽을 깨부수면서 최단거리로 이동한 덕분에 늦지 않게 도착했고 판다가 게토와 접근전을 펼친 뒤 이누마키가 떨어지라고 외치면서 주원을 발동해 게토를 지면 아래로 꽂아 넣습니다. 하지만 게토는 여유롭게 빠져나와 곧바로 판다와 이누마키를 손쉽게 쓰러뜨렸는데 당시 이누마키는 고작 2급 술사였으므로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누마키의 직접적인 활약은 아니었지만 오코츠가 이누마키가의 주인이 새겨진 확성기로 주령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편 시점이자 이누마키가 2학년이 되었을 땐 쿠사카베 아치아의 추천을 받고 준 1급 술사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누마키와 판다는 마키와 달리 상황을 전해 들었는지 이타도리의 비보로 침울해져 있는 메구미와 노바라에게 사람이라도 죽었냐고 질문하는 마키를 제지하면서 등장합니다. 이어서 도쿄와 교토 주술고전의 교류회에 대해 알려주면서 3학년이 정학당하는 바람에 1학년들도 교류회에 참가하게 됐으므로 2학년인 이누마키도 1학년들을 봐주게 됩니다. 그렇게 양측이 교류회를 준비하던 중 교토 측의 토도와 마이가 도쿄고를 방문해 오코츠 대신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메구미를 괴롭힙니다. 토도가 거의 일방적으로 메구미를 압박하고 있었을 때 이누마키가 주원으로 토도의 움직임을 멈추면서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이타도리의 죽음은 당연히 서프라이즈였고 이후 가쿠간지 학장이 교토 주술고전 학생들에게 교류회에서 이타도리를 죽이라 명합니다. 도쿄 측은 이타도리를 지키기 위해 교토 측 일행들과 정면으로 맞붙게 되었고 오코츠를 제외한 2학년 인물 중 가장 강한 이누마키는 교류회 자체를 끝내기 위해 교류회의 주 목적인 주령을 퇴치하러 향합니다. 가쿠간지 학장은 이타도리를 확실하게 사살하기 위해 일부러 준 1급이나 되는 주령을 준비해놨었는데 이누마키가 도착했을 땐 그 주령의 머리만 있고 특급 주령 하나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누마키는 후시구로와 카모를 발견하자 즉시 도망치라고 외쳐서 둘을 회피하게 하고 곧바로 합류해 셋이서 하나미를 상대합니다. 이누마키가 주원으로 움직임을 멈추고 메구미의 식신과 카모의 적혈 조수를 연계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었는데 특급 주령에게 주원을 연발한 이누마키의 목이 먼저 한계가 찾아옵니다. 이누마키는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짜 하나미를 날려보내고 반동의 여파로 피를 토하면서 쓰러집니다. 이후에 마키와 토도, 이타도리가 차례차례 등장해 하나미와의 전투를 이어가면서 시간을 끌었고 고조의 활약을 마지막으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흐지부지 끝난 교류회 대신 야구 경기를 하게 되자 이누마키는 이루수를 맡게 되었는데 메구미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발이 빠르다고 합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이누마키는 민간인의 대피를 맡게 됩니다.
이누마키는 시부야역 외부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 앞에 등장해 확성기를 들고 시민들을 안정시킨 뒤 대피시킵니다. 정황상 이후로도 시민들을 무사히 대피시키는 안내역을 맡은 것으로 보이나 스쿠나의 영역 전개에 말려들게 되면서 대피시켰던 민간인들은 학살당하고 이누마키는 왼팔을 잃게 됩니다. 이후 이누마키는 오코치의 언급으로 잘린 왼팔과 상반신에 붕대를 두른 실루엣으로만 등장합니다. 그 뒤로는 쭉 등장이 없다가 천사가 고조의 봉인 해제를 시도할 때 확성기를 들고 연어를 외쳐 봉인 해제 신호를 보내는 역할로 등장하면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비춥니다. 시간이 흘러 고조와 스쿠나의 결전을 앞뒀을 때 오코츠와 짤막한 대화를 나누면서 시부야 사변 때 팔을 잃은 건 스쿠나가 저지른 것이지 이타도리의 탓이 아니고 자신이 팔을 잃게 된 이유를 이타도리가 알게 되면 분명 죄책감을 가질 것이라며 이타도리에겐 쭉 비밀로 하려는 의사를 보입니다. 그러곤 이누마키가 오코츠에게 무언가를 제안했는지 오코츠가 감사 인사와 더불어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스쿠나와의 결전에 나서는 고조를 다 함께 배웅해준 이후 직접적인 등장은 없습니다. 이누마키는 유일하게 남은 주원사 가문인 이누마키 가문 출신으로 주원 자체가 워낙 희귀한 술식이다 보니 타 3대 가문처럼 본인이 원한다면 주술고전 입학이 가능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주원은 말에 저주를 싣는 언령 계열의 술식이며 주원을 다루는 술자들은 태어나면서 입가에 술식의 상징이 새겨집니다. 이누마키 가문의 상징은 뱀의 눈과 송곳니가 입가와 혀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누마키는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학년 당시의 유일한 2급이었고 훗날 쿠사카베의 추천을 통해 준 1급이 되면서 특급 주령인 하나미를 상대로도 나름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누마키는 말에 저주를 싣는 언령인 주언을 사용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을 저주로 바꿔 강제로 실현하게 하는 능력이며 오직 생물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 대상은 몸이 굳은 채 제자리에 멈추게 되고 날아가라고 하면 대상을 날려보내며 죽으라고 하면 실제로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주언은 한 번에 다수의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어 하급 주력 무리를 단숨에 쓸어버린다든지 아예 확성기로 유효 범위를 더 넓혀서 시민 전체를 제어하는 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마주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도 발동하며 단순히 귀를 막아 소리를 차단하는 식으로는 회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언은 아군이 휘말리지 않게끔 제대로 된 조준이 필요한 섬세한 주술이며 치고받는 전투가 성립되기 힘든 설정의 술식이다 보니 밸런스를 위해서인지 까다로운 제약들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주언의 효력은 술사와 상대와의 우열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신과 동격 정도의 상대만 되더라도 반동 때문에 목에 큰 부담이 오게 됩니다. 만약 대상이 자신보다 한참 강한 상대라면 피를 토하고 쓰러질 정도로 심한 반동이 오거나 뱉은 저주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도 있어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술식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숙련된 술사는 타이밍에 맞춰 뇌와 귀를 주력으로 감싸는 식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확인 사살까지 내려지면서 전략 수립과 대처가 가능한 주술사보다는 다수의 주령을 상대하는 데 특화된 술식입니다. 잘생긴 외모와 얼령이라는 능력이 합쳐지면서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지만 유독 분량이 적은 이누마키. 개성이라면 개성이겠지만 하나씩 나사가 풀려있는 괴팍한 주술사 집단에서 모두에게 선하다는 평을 받은 귀한 정상인임에도 유일하게 주역 에피소드가 없을 뿐더러 과거에 대해 상세히 묘사된 적도 없고 시부야 사변편 이후로는 이렇다 할 활약마저 없어지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캐릭터입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